그 25, 21 그거 제목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25, 2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생각을 했을 때 나이도 나이가 21살, 백이진 나이가 25살인 그때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지? 뭐 그런 거, 그 나이가 되는 해에 얘기가 끝나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그 25, 21을 나이도에게 어떤 큰 시련이 있었던 나이? 나이도의 나이? 그렇지? 나이도가 21살일 때 또 25살일 때 엄청 큰 시련이 어려움이 있었어서 아뜰리에 자기 공방도 이렇게 이름을 2521 아뜰리에로 지은 건 아닐까. 그래서 백이진과 나이도의 나이가 아니라 21살 때와 25살인 나이도에게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거지. 그게 21살이 2001년 마드리드 올림픽 때, 그 다음에 25살이 2005년 프라하 올림픽 때. 근데 2001년에는 예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고유림이 아마 나이도 선수 그 문일까? 그 앞에서 서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고유림이 러시아로 귀화를 했는데 그 또 한국 팀 있는데 와가지고 염탐을 한다든지 그렇게 오해를 받거나 또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듣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결승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시합을 하는데 어떤 큰일인지 모르지만 고유림과의 사건이 인터뷰 중에도 제일 힘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때의 사건이 엄청 기억에 남을 만큼의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 25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거가 처음에는 해변가에 있는 백이진의 사진은 누가 찍었지?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자기들을 촬영하고 있던 그 커다란 카메라 있었잖아. 방송용 카메라. 그걸로 찍었나? 아니면 일회용 카메라 그런 걸로 찍었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 그래서 그 장면을 보다가 든 생각은 민채가 할머니 집에 갔고 엄마 일기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왜 백이진과 있었던 예전 일들에 대한 자료나 또 그때 쓰던 물건들이 왜 희도 민채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집에 있을까? 혹시나 남편이 백이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럼 그 사람이 장모님 집에 한 번도 안 오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왔는데 어떤 상자나 이런 데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방에 아예 정리가 돼서 있었단 말이야. 나이도와 백이진의 예전 물건들이. 그리고 일기장도 그냥 책장. 맞아. 책장 거기에 그냥 있는 걸 얘가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와도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어쩌면 현재 남편이 봤을 때 불편할 수 있는 예전 사랑했던 사람의 물건을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것도 또 소중해서 간직을 한다 손 쳐도 자기 집도 아니고 엄마 집에. 그래서 왜 그 물건들이 엄마 집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민채가 방에 들어와서 그 물건들 그리고 일기장을 볼 때 방은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거주했던 것처럼. 그 먼지가 있었거나 하면 조금 그런 걸로 지저분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엄마 방 이렇게 두리번거리며 보다가 책상에 앉아서 일기장을 뺐다는 건 그 책들도 먼지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잖아. 물론 자기 엄마가 계속 그걸 관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 청소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왠지 누군가가 지냈던 방이 아닐까. 그리고 따로 결혼을 해서 나가 있는 딸 방을 그렇게까지 살던 집처럼 꾸며놓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백이진의 물건도 그대로 있었던 건 조금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25살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 물론 다 이제 우리 얘기지. 소설을 쓰듯이 그냥 아빠가 생각을 한 건데 인터뷰 중에 백이진이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어쩌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련이 2001년도 나이도가 21살일 때는 고유림과의 관계라면
또 뭔가 실현 그 정도 하나 가지고 말한 것 같진 않고 25살이 되는 2005년에는 어떤 특정 사건이 있었지 않을까. 그 사건을 엄마가 크게 사고가 나거나 쓰러지거나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한 상황에 2005년이면 25살이 되는 나이도가 프라하 올림픽에 나가 있는 시기고 그 얘기를 경기 전에 들었지만 엄마가 나이도 어릴 때 그런 상황에서도 뉴스를 또 그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뉴스를 진행했던 것처럼 정신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금메달까지 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든 거지.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갈 수 없는 마음은 너무 슬픈데 어쨌든 그 경기를 치러야 되는 선수로서의 의무와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에 충실했던 점이 너무 힘들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엄마를 돌봐준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잖아. 언제쯤에 아빠 묘 앞에서 울면서 감춰왔던 자기 엄마 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했다면 유일하게 가족이라고는 딸과 엄마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단 등장인물 소개로는 그렇잖아. 그 상황에서 엄마가 쓰러지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때 백이진이 옆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림픽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을 해서 백이진과 같이 엄마를 간호를 했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쉽게 일어나거나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걱정이 계속 오래 남아 있었다면 현재의 고유림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지 않을까. 현재의 나이도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나이도가 엄마에게 막 이렇게 어디 가지마 곁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도 그 전에 그러할 만큼 심각했던 상황이 엄마한테 있었던 거고 어쩌면 그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골수란 어쨌든 단순한 건강검진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나이도가 말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인한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성인이 된 나이도가 수학여행이라고 간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21살, 25살에 있었던 그 상황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은 건 아닐까. 25세 그러한 상황을 겪고 백이진이 나이도랑 엄마를 간호하고 그렇게 26쯤 일단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고 식은 안 올렸더라도 26이나 7쯤에 민채가 태어나서 29이 되는 해에 2살, 3살이 되는 민채의 소리가 흘러 들어간 거지. 물론 그게 민채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각을 하면 2009년도에도 나이도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또 나갔잖아. 맞지? 그러면 그 시기에 민채는 2살 아니면 3살이 되는 나이고 그 다음에 엄마도 아팠지만 조금 나아졌다 손 쳐도 아픈 상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상태면 국가대표로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시합을 하러 갈 수 있으려면 누군가 민채도 그리고 엄마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 무렵쯤에 아예 지금 민채가 일기장을 보고 있는 그 방으로 딸 민채랑 백이진이 들어와서 그 방에 거주해 살았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엄마도 돌보고 어느 정도 엄마도 회복이 되고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난 거 그거 있었다. 거기 예고편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다른 자리에서 술잔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었던 술집 장면이 있었어. 예고편에? 그 예고편에 술집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있는데 조금 낮은 탁자 쪽에는 나이도가 앉아서 턱을 개고 백이진을 보고 있었고 백이진은 높은 탁자 쪽에 앉아서 나이도를 돌아보면서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 그 무렵쯤이 어쩌면 이런 사건들, 그 엄마에 대한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두 사람 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앵커가 되거나 또 국가대표로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쉽게 관계를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혼 축하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슬펐잖아. 근데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관계를 아직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기가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 민채를 엄마를 돌보고 있던 백이진이 너무 안쓰럽고 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조금은 안타깝고 그러해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눈빛을 보낸 게 아닐까. 백이진은 그런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또 괜찮다라는 표현에 표정을 지은 건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덧붙여 더 생각을 나아가게 하면 2009년도쯤까지 백이진의 기사가 있었잖아. 그 민채가 인터넷을 뭐 찾아볼 때. 그 중에도 사실은 방송사고에 의원이 대처하고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2009년이 되는 그 인터뷰 장면에서 결혼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관계를 방송 중에 내보낸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무렵쯤에 국가대표로서 나이도는 이제 선수 생활을 접고 엄마 돌보고 하면서 공방을 열었다든지, 또는 반대로 백이진이 앵커로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더 다른 꿈, 그러니까 나사에 가고 싶어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꿈을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나사에 가는 꿈을 이뤄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었던 게 그 사람들 포스터에 기사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 거기 보면 김도희라는 사람이 있어. 기자, 김도희 기자. 근데 도희는 희도, 거꾸로잖아. 그래서 그 사람 성씨가 김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김도희 기자라고 적혀 있는 그게 등장하는 손이 백이진 손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백이진이 앉아있는 자리에 나오는 손은 그 일기장이 그 희도의 일기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희도 손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김도희라든지 뭔가 다른 필명을 쓰면서 뭐 기자나 아니면 칼럼니스트 같은 생활을 이어갔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 어때? 어때? 연원데이. 자, 어쨌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25, 21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